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발표하러 온 월프렌즈 13기 염혜승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친구가 생기게 된 계기, 영어라는 언어와 나, 그 다음에 제가 가졌던 직업들, 했던 여행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얻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된 케이스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래 춤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춤으로 대학교를 갈까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춤이 저의 스트레스가 되는 게 싫어서 그럼 춤으로는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원래 공교육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서 그렇다면 나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를 부모님 덕분에 알게 되었고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는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간다고 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저를 걱정할 정도로 영어를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호주에 딱 도착했을 때 호스텔 체크인을 못할 정도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영어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못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호스텔 1층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네, 이 친구들이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처음으로 사귀게 된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모두 저같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로 온 친구들이고요. 저는 이 모든 친구들이 모두 다른 곳에서 자라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정말 매력적이었고, 사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도 반 이상 정도 못 알아들었어요. 맨 처음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알아듣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어를 못하는 저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고 어떻게 생겨난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영어를 너무 못해서. 그래서 제가 엄청 이러면서 되게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아, 내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영어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저는 외국 친구들과 있는 게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호주에서 얻고 싶은 것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영어와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최대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다른 공부는 안 했고요. 게을러서 여러 가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메모장에 몰래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자기 전에 단어 공부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영어가 빨리 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가 굉장히 재밌었고 자신감이 생겨서 나중에 친구들이 너는 영어를 되게 잘한다, 너는 네이티브 현지인 발음이다 이런 식의 말까지 듣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영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느 영어권 나라에서나 잘 먹고 살 수 있는 영어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졌던 직업들로는요, 처음에는 제가 독일 친구랑 같이 여행을 하다가 호스텔에서 2주 정도 일을 했어요. 공식적인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호스텔에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공짜로 자고 먹는 것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직업을 친구랑 했고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정식 직업이 생긴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어를 정말 못했는데 프론트 카운터에서 일을 하면서 호주 네이티브 발음도 듣고 연습하면서 이때 영어가 참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88일이라고 호주에 세컨 비자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농장 일을 하지 않고 호스피털리티 서비스직으로 햄버거집 캐시어로 3개월 동안 일을 해서 세컨 비자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근 공장에서 이탈리아 친구와 함께 한 달 정도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페어라는 일을 했어요. 오페어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페어는 호주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공짜로 자고 먹을 수 있고요.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따로 받게 돼요. 그래서 저의 주 업무는 호주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는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댄스 선생님을 호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지 않은 친구였는데 호주는 또 바리스타 잡이 유명하다 보니까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로도 일을 했었고 제 오랜 꿈이었던 푸드트럭에서도 호주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주입니다. 호주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유럽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이거든요. 저는 첫 번째로 멜버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멜버른이 저의 첫 여행지였고요. 그래서 멜버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저 친구들을 만났고 겨울이 다가와서 저는 브리즈번으로 향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저의 동갑내기인 독일 친구를 만나서 함께 동호주를 잠깐 여행했었어요. 그래서 시드니 밑까지 이렇게 쭉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케언즈로 올라가게 됩니다. 케언즈에서 브리즈번까지 또 여행을 했고 브리즈번에서 제가 첫 차를 사게 됩니다. 호주에서 중고차를 사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가장 북쪽 끝인 케이프 요크라는 곳까지 로드트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한 바퀴를 돌아보자, 내 차도 생겼겠다 하면서 이제 다윈까지 로드트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윈에서 브룸까지도 로드트립을 했고요. 브룸에서 서우주 쪽으로 넘어와서 서우주까지도 로드트립을 했고 여기서 88일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퍼스로 내려왔고요. 여러분들이 꼭 호주에 가고 싶으시다면 정말 추천하는 곳은 서우주입니다. 서우주가 많이 외진 곳이다, 시골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자연은 서우주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풍경들을 보면서 로드트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알바니까지 또 로드트립을 했고요. 그리고 퍼스에서 제 오랜 꿈이었던 호주에 온 이유, 코아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리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사실 휴가라는 개념도 웃기긴 하지만 저는 365일이 휴가였던 것 같아요. 워킹 홀리데이니까. 그런데 또 발리를 가보고 싶어서 또 발리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퍼스로 들어와서 페어라는 직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퍼스로 돌아와서 제가 저 혼자만의 힘으로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000만 원을 모은 거 가지고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보자 해서 90일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유럽에 가니까 정말 예전의 유럽과 지금 제가 생각하는 유럽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딱 지도를 보는데 제 친구들이 곳곳에 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친구가 생긴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까지 여행을 했고요. 이곳저곳 들리면서 친구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친구 부모님도 만나고 친구가 그 나라를 같이 투어 가이드처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를 보는 눈이 많이 넓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저는 바리스타 일을 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라고 꼽히는 호주의 에스페란스까지 로드트립을 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최종적으로 얻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상이 작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세계지도, 세계여행 하면 마냥 먼 것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호주 한 바퀴를 제 힘으로 제가 혼자 운전해서 한 바퀴를 돌고 또 유럽 한 바퀴를 제가 기차를 타고 배낭을 하나 메고 돌아보니까 아, 세계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지구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여행이라는 거 정말 해볼 수 있겠다, 정말 다 가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가볼 곳이 많고 사실 호주와 유럽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에서 저는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했고 직업을 가지려고 했고 미래 배우자를 찾으려고 했고 이곳에서 정말 낑낑대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작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의 일조는 사실 전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도 마냥 어렵고 무서운 것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정말 너무 편하고 물론 어려운 말들을 들으면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영어라는 것을 한 번 하고 나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민의 질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파서 고민이고 숙제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고 그랬다면 호주에 와서는 그 고민들의 질이 아예 바뀐 느낌이었어요. 제가 인종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차별과 혐오, 내가 줄 수 있는 혐오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편견이 없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편견이 없는 눈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저는 늘 제가 동양인이니까 인종차별을 당해왔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누군가에게 인종차별을 하진 않았을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았나? 왜 우리는 항상 백인들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슬퍼하고 환해하면서 왜 우리가 막상 행하는 혐오와 차별은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페어를 하면서 느낀 거였는데요. 오페어 그 아기의 유치원을 제가 데려다닌 적이 있어요. 그 유치원에 가서 딱 봤는데 정말 많은 인종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흑인 친구, 동양인 친구, 백인 친구, 정말 그게 골고루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돌보는 그 아이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아예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너와 나는 왜 피부 색깔이 달라?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었고, 그 아이는 흑인 인어공주를 봐도 예쁘다고만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호주 친구들이 부럽기 시작했어요. 이런 점은 정말 부럽다. 이렇게 편견이 없는 눈들. 나는 내가 아무리 편견이 없고 싶어도 편견이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 워킹홀리데이란 성공한 워킹홀리데이, 실패한 워킹홀리데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경계도 사실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농장일 하고 힘든 일 하고 공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실패한 워킹홀리데이일까요? 아니면 뭐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전 성공한 워킹홀리데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워킹홀리데이라는 건 점수를 매기는 시험도 아니고 우열을 가리는 스포츠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선택한 제도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가 어떻게 해야 좋고 어떻게 해야 나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혹시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좋은 걸음을 삼아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워킹홀리데이란 저는 시대가 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워킹홀리데이에는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에게 주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저희가 언제 외국에 나가서 또 호주라는 국가에 나가서 그 임금을 받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해보겠어요. 그것도 1년 동안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여행을 가는 거랑 살아보는 거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가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대가 주는 기회이고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좋게 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워킹홀리데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워킹홀리데이에 가는 데는 초기 정착 비용이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학연수와 유학과는 다르게 정말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다고 치면 한국 워킹홀리데이, 그냥 광주에 혼자 자취방 얻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무언가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거를 다 집어와야 해요. 누군가가 떠밀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란 기회를 꼭 잡으셔서, 또 시대가 준 이 기회를 꼭 잡으셔서 자신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